받았더냐. 끝까지 취직해가지고. 그 자료 있죠. 욕하면 되니까요. 자료는 야간 법무들은 듣지도 않았는데 3,000원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강의료가 원래 3,000원인데요. 강의도 안 들었는데 3,000원 달라고 하면 그건 안 될 것 같고요. 이따 그 자료 없으신 분, 야간반 자료 안 받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야간반이요, 야간반. 자료 한 번씩 몇 분이죠?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이요? 내일 못 나오시죠? 못 나오신 분들은요, 예? 내일 나와, 그러면. 그래서, 하시고, 그걸 보시면은, 그게 어떤 자료냐면, 일단, 강의가 똑같아요. 이런 기출문제 지문 강의 있죠. 처음에 1월달부터 3월까지 기출문제 지문 강의 했잖아요. 그 지문 강의를 모아놓은 게 여러분 요약집이거든요. 요약집에서 그대로 문제를 만들어 놓은 게 지금요, 오후에 지금 오늘 특강했던 자료예요. 그래서 강의가 다 똑같은데요. 아무래도 지문이나 요약집을 보면, 요약집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냐면, 암기가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로 만들어서 보면, 암기하는 것은 훨씬 더 편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문제로 해놨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래서 그걸 만약에 이해를 잘 못하겠으면 요약집 펼쳐보시면 그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 똑같은 문제를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법은, 저번에 특별법은 전에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특별법은 이번에는 강의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미 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요. 1월달, 2월달에 강의 보면 특별법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보면 학원 수강생 전용 특강실인가 거기 보면 민사특별법 판례라고 해서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를 만들고 있냐면 우리 공중회사 있죠, 공중회사. 우리 공중회사 기출문제 보면 특별법이 나와 있거든요. 그 특별법 거기 그 부분은 지금요 문제를 다 만드는데 아마 강의 끝나기 전까지 만들어질 거예요. 문제는 다 해놨어요, 구성은. 이제 지금 문제를 좀 답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답을 구성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시간이 보통 걸려가지고 맨 처음에는요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은 그래가지고 틀린 건 4개를 이렇게 만들려고 했더니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다음 중에서 틀린 걸로 바꾸려고요. 틀린 걸로 그러면 하나만 바꾸면 되잖아요. 하나만요. 그러면 문제가 80개니까 금방 바꾸는데요. 지금요 3일 안에요. 지금 강의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고 집에 가면은 뭐 한 2시 되는데요. 내일 아침에요. 아침에 몇 시에 나냐면 하도 실장이 길 막힌다고 빨리 오라고 해가지고 6시부터 일어나가지고요. 와가지고 7시에 출발해서 왔더니요. 우리 학원에서는 제일 빨리 왔어요. 아무도 학원에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너무 빨리 와가지고요. 잠도 못 자고 그래가지고요. 옳은 것 아니에요. 틀린 것으로 다시 바꾸려고요. 알겠죠? 그러면 80개만 보면 되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주면 그것은 특별법인데 조문이 정리가 다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전번에 이런 것 때 봤을 때 국가고시 우리 유학집 있죠. 그것을 기준으로 했던 것은 법조문이 거의 안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특별법이 법조문 위주로 해서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지문집 있죠? 지문집 맨 뒤에 보면은 지문이 있잖아요. 지문은 100% 다 넣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조문 다 넣었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 문제만 보면 되기 때문에요. 그것은 별도로, 시간을 잡아서 강의를 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만든다가요. 밥 못 먹을 것 같아요. 자, 2번. 자, 이거 보세요.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 어느 정도 민법을 어느 정도 들으신 분들은 제발 부탁인데, 1일 특강 있잖아요. 1일 특강. 1일 특강이 있죠. 올라가는 1일 특강. 몇 번 보라겠죠. 제발 부탁인데, 그걸 꼭 몇 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오전에 특강해놓은 자료 있어요. 국가고시 특강. 그거도 하고 1일 특강하고 겸해서 그것만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시간이 지금 없는데, 처음 오신 분들 같은 경우 막 이것저것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1일 특강 있죠? 1일 특강. 해놓은 게 22강이에요. 알겠죠? 그거다고요. 그 다음에 오늘 문제풀이 하는 거 있잖아요. 오늘 문제풀이 해놓은 거 있죠? 그것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왜냐면 집중적으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쭉 해놨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은 막 이 문제 나오다 저 문제 나오다 지문이 이렇게 정리하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지문을 책 위주로 그대로 써놨기 때문에요. 그것을 몇 번 꼭 봤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아마 뭐 충분할 것 같고, 특별법은요, 문제가 따로 이렇게 만드니까 그걸 보시면 충분할 거예요. 알겠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이요. 물상 대유성이라고 되어 있죠? 자, 196페이지 2번이요. 1번, 담보 목적물이 멸실 훼손 또는 공용 징수로 인하여 담보권 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인정된다. 그래서 멸실 훼손 공용 징수 줄 것이고요. 멸, 회, 공 이렇게요. 196페이지. 알죠? 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뭔 안 되냐? 써요. 거기다가요. 매매 대금, 그 다음에 차임 X. 매매 대금하고 차임 X. 저기 하식스 엄마 좀 드렸어요? 좀 드렸어? 네. 마셔야 되는데요. 저기 컵 있잖아요, 컵. 저 컵 누구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 좀 하식스 마시세요. 예. 자, 그 다음에 2번요. 유치권은 우선 변제적 효력이 없죠. 우물추가 없죠. 그래서 우물추, 물상대, 우선 변제적 효력 줄 것이고, 물상대성 물, 그 다음에 끝에 하나 써 추구표 X. 자, 그 다음에 3번요. 저당권자가 물상대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압류는 저당권자가 아닌 타인이 하더라도 관계없다. 줄고요. 압류는 저당권자가 아닌 타인이 하더라도 상관없다. 그 말이 중요해요. 시험에 뭐라 나오죠? 압류는 항상 저당권자가. 혹시 그 책 있잖아요. 그 책 제가 안 보거든요. 그 지금 학원 책인가요? 네. 그럼 거기다 낙서해가지고 집에 가셔가지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은데. 왜냐면 그건 제가 본 책이 아니고 여기 이거 보면 보거든요. 그러니까 옆에다 쓰지 마시고 그냥 쉐이다 그냥 쓰고 그 가져도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4번은요. 물상 대의를 위해서는 보상금 등을 압류하여야 하므로 보상금이 뭐가 됐다? 공탁이 된 경우, 여러분요, 공탁이 돼도 당연히 물상 대의, 공탁이 됐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돈을요, 그다 맡기랬다 이 말이잖아요. 너가 찾으려면 찾아가라 이 말이잖아요. 그럴 때 공탁이 된 경우도 당연히 행사할 수가 있다. 4번 틀렸네요. 5번요. 물상 대의권 행사는 늦어도 배당 요구 종기까지 줄 것이고요. 배당 요구 종기까지는 해야 된다. 만약 그 외에는요, 행사할 수가 없죠. 자, 오른쪽 4번은요. 그 물상대에서는 우리 시험에는요, 봐봐. 이게 중요해. 물상대는 첫 번째 뭐냐? 여기서 봐봐요. 물상대란 말이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모든 지문들이 다 중요하냐? 다 중요하죠. 그런데 항상 우리가 뭐를 중요하냐면 먼저 정답으로 자주 하는 지문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그 정답을 하는 것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 압류. 압류는 누가 해야 되느냐? 반드시 저당권자가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 중요해요. 압류는. 두 번째는요. 유치권에는 물상대가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물상대에는 멸회공만 되죠. 그러니까 뭐는 안 돼요? 매매대금하고 차이면 안 된다. 이 셋 중에 하나가 정답이 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유치권에는 물상대에 안 돼. 그 다음에 뭐다고요? 매매대금하고 차이면 안 돼. 매매대금과 차임. 그 다음에 압류는 누가 해야 돼요? 압류는 누가 해야 돼? 그것은 제3자의 압류라도 무방하다. 이렇게. 그런데 뭐라고 시면 나오냐? 반드시 저당권자가 압류해야 된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4번은요. 유치권이죠? 자, 지금부터 봐요. 여러분, 유치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권, 여기 봐요. 여러분, 유치권을 보면요. 첫 번째 유치권은 타인이에요. 타인이니까요. 첫 번째, 여러분요. 수급인 있죠? 여러분, 수급인에요. 수급인에 공사대금 있죠? 공사대금에 대해서 유치권이 돼요. 자, 두 번째는요. 수급인의 공사대금이요. 두 번째는요.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이죠. 자,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이죠.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 유치권이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을 누구 것으로 확인한 경우 도급인 소유요. 도급인 소유로 확인하면 유치권이 된다. 자, 두 번째요. 타인에요. 물건이나 유가증권이에요. 물건이나 유가증권. 이 물건의 경우는요.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의 경우는 뭘 하지 않는다? 등기를 하지 않아요. 유가증권은 뭐를 하지 않아요? 배설을 하지 않아요. 알겠죠? 왜요? 이것은 법정 담보 물건이니까요. 따라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법정이니까요. 세 번째는요. 적법한 점유가 돼야 돼요. 적법한 점유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임대차 해지 후 비용을 지출했다. 유치권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네 번째요. 물건이나 유가, 증권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에요. 발생한 채권.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가장 중요하다. 첫 번째요. 보증금 된다 안 된다? 보증금 안 돼요. 그 다음에 권리금 된다 안 된다? 권리금 안 돼요.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경우 사람이죠? 사람 돼야 안 돼요? 안 돼. 사람 안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안 돼요? 매매대금 안 돼요? 매매대금이요. 그래서 매매대금은요. 여러분요
왜 자꾸, 여러분, 이거 왜 자꾸 쓰지? 이런 보면 그 강의 노트 있잖아요. 여러분 특강 자료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데. 알겠죠? 그래서 매매대금은요, 여기 뭐냐면 자재납품대금이에요. 자재납품대금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매매대금 또 뭐가 안 되냐면요. 계약명의신탁 있죠? 계약명의신탁에서요. 신탁자가 수탁자한테 행사하는 매매대금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되고요. 여기 지상물 매수대금이요. 그 다음에 부속물 매수대금이요. 지상물하고 부속물 매수대금 있죠?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알겠죠? 여기가 가장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요. 여기가 언제요? 변제기에 있어야 돼요. 변제기니까요. 유치권 배제 특약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유치권 배제 특약을 할 수 있죠? 그럼 유치권 배제 특약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이죠. 변제기죠. 뭐 할 때까지요? 변제 받을 때까지요. 변제 받을 때까지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불가분성이라고 얘기해요. 불가분성이요. 변제 받을 때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뭐라냐면 유치할 수 있죠. 그러면 유치라고 하는 것은 뭐다? 점유 플러스 뭐다? 인도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점유죠. 여러분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면서 무슨 요건이냐? 전속 요건이에요. 유치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점유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점유는 뭐냐면 직접 점유하고 무슨 점유가 가능해요? 간접 점유가 되죠. 그런데 누가요? 채무자.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가 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유치권은 뭐냐면 채권이요. 채권은 2월 1일 날 발생했는데요. 점유요. 점유는 3월 1일 날 했어요.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점유하기 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도 유치권이 인정된다. 이것을 뭐라 한다? 점유와 뭐죠? 채권 간에는 결렬성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요. 이렇게 건물 있죠? 이게 갑이에요. 갑이 이한테 수리를 맡기 위해서 수리비가 1,0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돈 안 주니까 이 사람이 유치하고 있는 도중에 이 건물이 병이요, 경락이 됐어요. 경매. 그래서 경락인이에요. 이렇게 경락이 있을 때 을은 병한테요. 변제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변제 청구 안 되죠? 뭐는 행사할 수 있어요? 유치권은 행사할 수 있어요. 갑은 을은 갑한테요. 을은 갑한테 변제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을은요 갑이 수리를 맡기 때문에 오직 갑한테만 변제를 청구하고요. 병이라고 하는 경락이한테는 변제 청구를 못하고 유치권만 행사를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압류라고 있죠. 압류. 압류를 기준으로 압류하기 전에 유치권이 있을 수 있고요. 압류하고 난 후에 유치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압류로 인해서 경락이 나오죠. 경락이 나오면 압류하기 전에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지만 압류 후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유치권의 목적물을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하냐? 목적물을 사용할 때 채무자죠. 채무자가 소유자죠.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서요. 유치물을 뭐 할 수 있냐? 사용하고 그 다음에 대여하고 그 다음에 담보 제공할 수 있거든요. 승낙을 받아서 만약에 승낙을 얻지 않죠? 그러면 여기서 뭘 할 수 있다? 유치권 뭐를 청구해? 소멸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고요. 여기서 대여는 만약에 승낙 없이 대여해서 여기서 임대료를 받죠. 임대료. 이 임대료를 뭐냐냐? 과실이라고 하죠. 이런 과실을 수취하여 자신의 채권 변제에 뭐 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 뭐 할 수 있어? 충당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사용 없이 승낙 없이 대여하죠. 그러면 그 임대료는 충당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고요. 반드시 승낙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보존을 위한 사유에는 승낙을 한다 안 한다? 승낙이 없어도 된다 이 말이고요. 유치권자는 또 뭘 할 수 있다? 경매를 청구한다. 이때 경매는 우선 변제를 위한 경매다 아니다? 아니죠. 어떤 경매다? 환가를 위한 경매이다. 환가 우선 변제를 위한 경매가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유치권 행사하죠. 그럼 유치권을 행사한다.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남의 물건을 점유하죠. 점유하면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이죠. 적법이지만 뭐는요? 사용 이익은 반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치권의 행사에도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안 한다? 소멸시효는 뭐를 진행한다 안 한다? 진행하죠. 유치권을 행사를 하죠. 유치권을 행사했느냐 안 했느냐? 했다. 그럼 어떤 판결을 한다? 상환 급부 판결, 상환 이행 판결을 하는 것이고 행사하지 않았다? 전부 무슨 판결이다? 전부 패소 판결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전부 패소 판결, 상환 급부 판결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이것을 이제 우리는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상환 급부 판결, 전부 패소 판결 이렇게 이것을 유치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됐죠 지금요? 그래서 이것을 유치권 이렇게 자 한번 볼까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요.
자, 4번 한번 보세요. 유치권이요. 1번,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당사자의 특약은 뭐가 된다? 유효이다. 2번요,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소유물에도 유치권이 뭐 할 수 있다?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채무자의 제3자 소유물에도 유치권 성립할 수 있죠? 왜요?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소유물, 줄거 봐요. 이퀄 타인. 그러면 타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유치권자를 빼고는 다 타인이에요. 그래서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채무자 것이 아니어도 된다 이 말이고요. 자, 3번은요. 계약명의신탁 또 나왔죠? 계약명의신탁에서 신탁자는 줄거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권. 이것은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맨 끝에 중요하죠? 그래서 권리금, 보증금, 매매대금 안 되죠? 4번은요. 점유가 불법행위로, 점유가 불법행위, 무슨 점유가 돼야 되죠? 적법 점유가 되죠? 점유가 불법행위죠? 유치권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5번요.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권이죠?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권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가 있다 없다. 그래서 5번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권이죠? 그럼 임차인 비용은 뭐가 될 수 있다?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있다. 이렇게 비용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이에요? 틀린 것은 3번이죠. 자, 6번 한번 볼까요? 유치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되고 소유자의 승낙이 없이는 보존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사용하거나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담보로 제공할 수가 없다. 자, 2번요. 유치권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유치물의 소유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막을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 청구할 수 있다. 3번은요. 공사대금 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죠. 그럼 줄고요.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 올인인 것을 뭐란다? 적법 점유라고 하죠. 적법 점유. 이런 봐봐요. 유치권은요. 유치권에 의해서 만약에 목적물을 점유하면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이죠. 적법이지만 뭐는 반환한다? 사용이익은 반환해야죠. 사용이익은 반환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유치권 3번 공사대금 채권에 의해서 유치권 행사한 자가 스스로 유치물의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에 4번요.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 상당의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없다. 차임 상당의 사용한 경우라고 했죠.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한 경우. 줄거봐. 사용을 한 경우. 사용을 했으니까 사용이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용이익이 뭐냐? 차임에 상당한 이득이에요. 남의 집을 썼으니까 차임 월세에 상당한 이득을 반환해야죠. 5번은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확정 판결 등에 의하여 몇 년으로 연장된다? 10년으로 연장이 된 경우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종전의 단기 소멸시효 기간을 원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요. 원용할 수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봐봐요.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요. 여기 보면 우리가 채권법까지만 이걸 하고요. 여러분 특별법 있죠. 특별법은요. 제가 만들어 놓은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를 가지고 볼 거예요. 왜냐하면 특별법은 여러분요. 여기 몇 개를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문제가 80문제 되니까요. 그걸 가지고 거기에서 6문제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적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말만 80문제지 그렇게 막 복잡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그 문제 있죠. 문제. 특별법 있죠. 특별법은요. 제가 공유에서 우리 기출문제 지문집 있죠? 지문집을 가지고 쭉 만들어 놓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볼 거예요. 왜냐면 그 범위하고요. 우리가 전번에 했던 문제 있죠? 국가고시 기출문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두 개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그 국가고시 기출문제 못 받은 분 있죠? 못 받은 분. 지금 오신 분들은 못 받았죠? 그래서 그 문제가요. 50문제인가? 49문제가 50, 아니? 한 50문제 되나? 그 문제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있으니까요. 저기 사무실에서 있다요. 복사해달라고 해서 받아가시면 돼요. 5점만 아까 다 받아갔거든요. 아시겠죠?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유치권에 지금 보면은요, 여기요, 갑이라는 사람은 의라는 사람이 있겠어. 우리가 도급이죠, 도급. 도급은 몇 년이냐면요, 여기 300만 원이 나왔다. 도급은 몇 년이냐? 3년이에요. 3년. 그래서 3년이요, 유치권의 존속기간이에요. 3년. 알겠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3년인데요. 그럼 여기 300만 원 일하잖아. 300만 원. 알겠죠? 그래서 300만 원인데요. 여기서 지금 몇 년이냐? 3년을 했잖아요. 그런데 3년 안에 돈을 갚아도 갚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요. 만약에 이 을이요, 갑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10년 이하짜리는요, 소송을 해서 판결이 되면은 10년으로 늘어나요. 3년짜리가 10년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10년이 다 돼가는데 1년 남았는데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죠. 그럼 오늘부터 다시 10년으로 늘어나요. 그런데 20년짜리는요, 10년으로 줄어들지 않아요. 10년보다 적은 것이 10년으로 늘어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가 3년짜리, 10년짜리 늘어났는데요. 이 집을 산 사람이 있어. 산 사람이 4년 뒤에 산 거예요. 공사가 있고 4년 뒤에. 이 사람이 사가지고 뭐라고 하냐? 나는 너희 둘이 모르겠는데 아무튼 공사가 4년 전에 있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니까 너 나가라 이랬단 말이죠. 이 사람 나가야 되는가? 나간다 안 나간다? 안 나가죠. 왜요? 이 사람이 3년이 되기 전에 소송을 해가지고 몇 년으로 지금 늘어났죠? 10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 집을 산 사람도 10년을 수인해야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집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갚아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3년짜리가 몇 년이다? 10년인데 집을 산 사람이 종전의 3년 것 주장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걸 지금 얘기해. 5번.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확정 판결에 의하여 10년 후 연장이 된다.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종전의 단기 소멸시효 기간을 원용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자, 그럼 볼까요? 자, 8번 한번 보셔요.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1번. 당사자의 합의로 유치권을 말할 수 있다. 설정할 합의로 설정, 합의 동남이 절대로 안 돼. 법정 담보 물권이에요. 2번. 점유를 침탈당한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 점유 회소소를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아무리 받았다 할지라도 점유를 뭐하지 않으면 회복하지 않으면 유치권이 부활하지 않는다. 부활하지 않는다. 그래서 유치권은 부활하지 않는다. 이렇게. 3번은요. 건축, 건물, 신축, 공사, 수급에는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에 대해서도 유치권을 말할 수 있다. 취득할 수 있다. 이런 봐봐요.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 거기 줄고 그것을 뭐라냐? 부합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유치권은 물건이잖아요. 물건은 물건을 지배해야 되죠. 물건은 독립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독립성이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유치권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죠? 그래서 유치권을 취득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4번은요. 계약 명의상 나왔네요. 계약 명의상에서 맨 끝에요.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해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매매대금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부당 반환 청구권,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5번은요. 유치권에는 물상대의 우물추가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자, 10번이요. 틀린 것은요. 10번. 자, 기억이요. 의뢰 채권자에 의하여 갑은 채무자 의뢰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유치권자죠. 그런데 1번이요. 의뢰 채권자에 의하여 그 물건이 경매가 된다. 갑은 경락인에게도 줄고 경락인에게도 반환을 말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그래서 갑은 경락인에게도 거기 줄고 변제 청구 X. 변제는 청구를 못해. 그런데 뭘 할 수 있다? 유치권은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리을은요. 갑이 그 물건을 누구에게 반환한다? 을에게 반환. 갑이 그 물건을 을에게 반환하여도 이렇게 되어 있죠. 이를 승낙하지 않으면 유치권은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갑이 을에게 반환해도 줄고 을에게가 누구냐? 채무자요. 채무자에게 반환하죠. 바로 유치권은 소멸을 해. 우리가 채무자가 무슨 점유하면 직접 점유를 하면은 유치권은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그러면 리을은요. 제3자 병에 의하여 그 물건이 뭐가 된다? 멸실. 제3자 병에 의하여 그 물건이
멸실이 되죠. 을의 그 타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서도 유치권의 효력이 뭐한다? 미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3자 병에 의하여 그 물건이 멸회공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손해배상 청구권이죠. 다른 말로 뭐다? 이 말이 물상대위란 말이에요. 여러분요, 유치권은 물상대위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물상대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여러분, 늘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지문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미음은요, 갑이 을의 승낙을 받거나 보존에 필요하여 그 물건을 뭘 할 때? 사용한 때는 을이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는 뭐다? 없지만 그 사용이익의 반환을 뭐 할 수는 있다? 청구할 수는 있다. 알겠죠? 보존에 필요해서 보존에 필요? 그러면 그것은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이다. 그렇지만 반환 청구 못하죠, 적법이니까. 그런데 뭐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사용이익.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이 막산에 있는 것들은 잘 나오는 것들이에요. 알겠죠? 3번 뒤에도 안 했네요. 갑이 그 물건을 을의 승낙 없이 병에게 사용하게 하죠. 승낙 없이 줄거 봐. 승낙 없이 병에게 사용하게. 그러면 을은 유치권의 소멸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알죠? 소멸 청구. 그래서 틀린 것은 뭐죠? 틀린 것은요, 경매들경 경매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1번 맞죠? 이번요, 갑이 그 물건을 을에게 반환해도 소멸하지 않는다. 1번, 2번 틀렸네요. 그 다음에 사용하게 하면 소멸 청구할 수 있고, 4번은요, 손해배상 청구로 유치권 소멸이 미치다. 틀렸네요. 그래서 여러분요, 2번하고 뭐죠? 니은하고 니을이 틀렸네요. 3번이네요. 자요, 12번을 보셔요. 보면 1번, 물상대위가 유치권에 인정되지 않죠? 2번,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3번, 유치권은 채무자 이외의 제3자 소유물에도 말 수 있다. 성립할 수 있다. 왜요? 타인 소유물이면 되죠. 4번은요, 채무자가 유치물을 직접 점유 줄고요. 채무자가 유치물을 직접 점유, 그러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5번은요, 건축 자재를 매도한 자는 줄고요. 건축 자재를 매도한 자. 대금채권, 매매대금이죠. 매매대금 채권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4번은요, 유치권의 소멸 사유가 아닌 것.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럼 유치권의 소멸 사유가 아닌 것. 1번요, 피담보 채권의 소멸. 그럼 유치권의 소멸 사유가 아닌 것은 뭐죠? 타담보 제공. 그러면 원래 타담보를 제공했다 해서 유치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에요. 타담보 제공이라서 플러스 유치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소멸을 해요. 그 다음에 점유상실을 소멸하죠. 소멸시효 완성 소멸하죠. 유치권자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무자의 유치권 소멸 청구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하면은 그것도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유치권은요, 소멸시효가 완성됐는데 이건 잘못됐네요. 유치권이 소멸시효가 완성그러면 이게요, 유치권 자체의 소멸 사유는 아니고요. 유치권에서 피담보 채권이 있죠. 피담보 채권이 소멸시효가 된다? 그러면은 뭐가 된다? 유치권은 소멸할 수 있겠지만요. 유치권 자체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아요. 유치권, 질권, 저당권 그 자체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아요. 근데 이거요, 뭘 가지고 썼는지 모르겠네요. 이거요. 그러니까요, 담보물권은 독자적으로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해놨죠. 그러니까 소멸시효 안 쓰려면 유치권은 소멸사유가 아닌 것이 그러면 소멸시효가 완성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피담보 채권이 소멸시효 걸리죠? 3년이죠? 그러면 공사소리 3년이죠? 그럼 유치권도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할 때 이 사람은 유치권 자체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모양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러면 2번도 잘못됐죠. 그렇게 얘기하면. 2번은 뭐예요? 다른 담보를 제공하라고 되어 있죠? 다른 담보를 제공했다 해서 유치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에요. 유치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소멸을 해. 유치권자의 승낙이 없어서 소멸하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서 정답으로 하나 한다면 만약 앞에다가요,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의 완성 그러면은 4번은 맞는 말이 되고, 만약에 유치권의 소멸시효, 유치권 자체의 소멸시효 완성 그러면 말이 안 돼. 그런데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그러면 맞아. 알겠죠? 그런데 2번은 타담보를 제공했다 해서 유치권이 소멸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유치권자의 뭐가 있어야 돼? 동의가 있어야 되니까
정답은요, 만약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2번, 4번이 다 틀린 것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겠죠? 그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 16번이요. 민법이 인정하는 저당권의 객체가 아닌 것. 자, 지금부터 설명을 해요. 저당권은요, 약간 양이 좀 많죠. 저당권은요. 저당권은 양은 좀 많아도요, 사실 뭐 볼 것은 별로 없어요. 알겠죠?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저당권이기 때문에요. 알겠죠? 저당권은 이제 보시면요, 이런 악계론 같은 경우, 특히 야간방 같은 경우는요, 좀 시간을 내가지고, 이게, 이 강의가 뭐죠? 처음부터 끝까지 전범이라는 거잖아요. 좀 듣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듣고 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뭐죠? 핸드폰이나 이런 데서 mp3 같은 거 해가지고, 그것만 계속 반복적으로 들으면 되죠. 그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훨씬 더 나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런 보면, 지금, 뭐, 여러분들 야간방 같은 경우는 기출지문집 있잖아요. 저 기출지문집 강의가 주로 중간반만 이루어져가지고, 야간반은 기출지문집 강의를 못 들어가지고요. 이게 뭔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이 강의를 특강을 했기 때문에 특강하는 학생들만 지금 여러 주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 주게 되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할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이게 개론 같은 경우는 1차 과목이고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강을 듣던 학생들하고 좀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 특강 듣는 학생들은 자기가 듣는 것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하고 듣는데요. 또 듣지 않는 사람이 또 하면은 또 학생들이 또 기분 나빠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고요. 그러고 나서 야간반들한테 열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걸 들어야지 듣는 것하고 듣지 않는 것하고 차이가 좀 많거든요. 뭐냐면 개론 같은 것은 정확하게 이게 무슨 말이다 하는 것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 야간반들은요, 어떻게 한번 열어드려 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 뭐를 보냐면 첫 번째요. 왜냐 저당권이죠. 저당권은 어떻게 하냐? 일단 저당권은요 360조. 360조가 보면 첫 번째 원금이죠. 원금하고 이자하고 뭐가 있다? 위약금이 이렇게 있죠. 이 원금 위약금은요 이것은 뭐냐?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럼 여기 지연이자 있죠. 지연이자는 몇 년분이죠? 1년분이죠. 그다음에 여기요 저당권 실행비용이죠. 그래서 저당권 실행비용 이렇게요. 이 두 가지는요. 이 두 가지는 뭐가 없어도 돼요? 등기가 없어도 돼요. 그래서 지연이자는 1년분인데요. 그러면 1년분은 뭐냐? 지연이자는 1년분이죠. 이 1년분은요. 호순이 권리자 있죠. 호순이 권리자 때문에 그래요. 호순이 권리자와의 관계에서 그래요. 그런데 채무자죠. 채무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채무자는 전액을 변제해야 돼요. 전액을. 알겠죠? 그 다음에 저당권은요. 어디에다 저당을 잡느냐? 저당권의 객체죠. 저당권은요. 먼저 부동산이고요. 부동산이고 원칙적으로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돼요? 등기나 등록이 가능해야 돼요. 원칙적으로 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뭐죠? 건물하고 그 다음에 토지하고 임목은 부동산인데 등기 등록하잖아요. 그런데 뭐가 안 되죠? 여기서요. 명인 방법이 있죠. 명인 방법에 의한 경우하고요. 명인 방법 농작물이 있죠. 농작물 이런 경우는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명인 방법하고 농작물은 안 돼요. 무슨 말 알겠죠? 그다음에 여기 두 번째요. 여기 부동산이고 등기 등록 이렇게요. 그 다음에 객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를 이렇게 보면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이제 준부동산 있죠? 준부동산도 되고요. 준부동산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여러분, 지상권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권하고 전세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지역권은 안 돼. 아주 중요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안 되냐면 등기된 임차권이요. 아무리 등기가 되어 있어도 임차권은 채권이거든요. 그래서 임차권 안 돼요. 알겠죠? 이 두 가지가 거의 모든 정답일 거예요. 그런데 뭐는 되냐면 여러분 어업권 있죠. 어업권. 어업권은 여러분 물권이에요. 광업권도 물권이에요. 그 다음에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런 것은 저당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건 명인방법 농작물 안 되고요. 여기 지역권 안 되고 임차권 안 된다. 이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저당권의 효력 범위예요. 저당권의 효력 범위는 저당권은요. 저당권은 다른 약정이요. 다른 아무런 약정이 없으면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요.
전후를 분문하고 어디에 미친다? 부합물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 미친다? 종물에 미친다. 이런 부합물이 뭐예요? 그래서 부합물하고 종물에 미친다. 부합물은 여러분 뭐예요? 부합물은 유류 저장 탱크죠. 유류 저장 탱크하고요. 그 다음에 정화조 탱크 여기에 미치고요. 종물은요 주유기죠. 주유기하고 그 다음에 횟집의 수족관 건물이죠. 수족관 건물에 미친다 이런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무 말이 없을 때 설정 전후로 불문한다 이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경매 목록과 관계가 있다 없다? 경매 목록은 필요가 없다. 부합물이냐 종물이냐 부합물이냐 종물이냐가 중요하지 경매 목록은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뭐가 있다? 그러면 전유 부분 있죠? 전유 부분에 대한 저당권이죠. 전유 부분에 대한 저당권은 어디에 미친다? 대지 사용권이죠. 전유 부분을 뭐란다? 주된 권리고 대지 사용권은 뭐란다? 종된 권리죠. 또 한 가지는 여러분요 아까 방금 했었죠? 타인의 토지 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그 말은 이 의리한 것은 지상권이라 뭘 가지고 있다? 임차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지상권이나 임차권은 뭐라 한다? 종된 권리라고 하고요. 이 건물은 뭐라 한다? 주된 권리라고 하죠.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죠.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요 어디에 미친다? 지상권, 임차권에 미친다. 그래서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 지상권, 임차권에 미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전유 부분에 대한 저당권은요 어디에 미친다? 대지 사용권에 미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말소 기준 권리가 있죠. 말소 기준 권리요.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는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그 다음에 뭐가 있냐? 가등기 담보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가등기 담보. 그럼 말소 기준 권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것이죠.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이렇게 있잖아요. A가 뭐냐? 저당권이죠. 저당권이고 지상권이고 임차권이고 전세권이고 이렇죠. 여기는요 근저당권이고 이래 근저당권이요. 그러면 이러면 어떻게 된다? 여기가 저당권이고 여기가 근저당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 둘 중에서 어디가 더 위에 있어요? 어디가 더 위에? 저당권이죠. 그러면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해서 전부가 다 소멸해요. 소멸한다는 말의 뜻은 뭐냐? 이것을 경락받은 사람이 의리란 말이죠. 이 지상권자나 임차권자나 전세권자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경락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또 한 가지는요. 여기서 이렇게 갑이 있으면 여기 A하고 B하고 이렇게 C하고 있으면요. 이 A가 전세권이고 여기 대항력에 있는 임차권이고 지상권이다 이 말이죠. 여기는요 근저당이고 여기는요 저당권이다 이런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요 어디가 더 위에 나를 찾아야 되겠죠? 여기 저당권이 있고 여기는 근저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저당 이하는 뭐가 된다? 소멸하죠. 소멸하는데 이것을 경락받은 사람이 병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돼요? 전세권자, 임차인, 지상권자는요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은 경락인이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그러면 경락인이 책임을 진다는 것은 만약에 전세금이 있다. 그러면 그 전세금은 누구한테 간다는 것이다? 경락인이 인수한다 이 말. 그래서 인수주의라고 그래. 그런데 이 전세권자가 뭘 한다? 배당 요구요.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전세권은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런 말이죠. 소멸. 자, 그 다음에요. 여기서 이렇게 갑이 있고요. 여기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잖아요. 이렇게요. 여기는 저당권이고요. 여기는 압류가 있고 압류. 여기는 전세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경매대금이 모두 2억인데요. 여기도 1억이고 1억이고 1억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경매가 되면 어디서부터 없어지죠? 저당권자가 1번이죠. 저당권자 이하는 전부가 다 소멸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2억에서 돈을 나눠가는 거죠. A가 1억, 그 다음에 B가 1억,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압류라는 것이 있잖아요. 압류. 압류는 채권을 압류하거든요. 그러면 채권은 모두가 다 평등하거든요. 평등하니까 채권자 이하는 모두가 다 평등해요. 원래는 전세권이 만약에 여기에 있으면 전세권이 1억 받아가고 압류권자는 돈 못 받아요. 그런데 여기 압류가 먼저 있잖아요. 그럼 어떡하냐? 이 사람이 받을 돈이 1억이죠. 이 사람도 받을 돈이 1억이죠. 그러면 1억 받아가고 남는 돈이 1억이잖아요. 1억을 채권에게 비례해서 나누어 가죠. 이 사람이 5천만 원, 이 사람이 5천만 원. 만약에 이 사람이 1억이고 이 사람이 2억이라고 해봐. 알겠죠? 그럼 이 사람이 1억이고 2억이면 이 사람이 얼마 받아간다? 3,300을 받아가고 이 사람이 얼마? 6,700을 받아가는 것이에요. 이해됐나요? 알겠죠? 그러니까 압류권자가 있을 때는 그 다음 사람들하고 그 위가 아니에요. 그 아랫 사람하고는 평등하게 채권에게 배당으로 채권에게 비례해서 받아간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매각대금이라고 나오죠. 이 매각대금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 매각대금에서 순서에 의했어요. 먼저 1번이요. 저당권 실행비용이요.
그래서 저당권 실행 비용을 받아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요. 제3취득자요. 제3취득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이요. 비용. 그래서 제3취득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 이렇게요. 그다음에 세 번째요. 최우선 변제요. 최우선 변제권 이렇게요. 최우선 변제권. 네 번째요. 당해세 이렇게 당해세. 그다음에 다섯 번째요. 우선 변제권 이렇게. 우선 변제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요. 제3취득자가 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제3취득자라는 것은 이렇게요. 갑에 토지가 있고 여기 의리 저당권이 이렇게 있잖아요. 피담보채권이 1억이요. 언제요? 2월 1일. 그래서 1억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저당권이 1억이고 여기 있으면 여기 이렇게 있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저당권이 있는 이 토지를요. 병이라는 사람이 지상권을 설정했다. 전세권을 설정을 했다. 매수했다. 이 말이죠. 매수인. 이 사람을 뭐란다? 제3취득자. 그러니까 제3취득자라고 하는 것은요. 후순위 1번 저당권 있고 2번 저당권 있죠? 2번 저당권자는 절대로 제3취득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제3취득자라는 것은 누구를 제3취득자라고 하는 것이냐? 저당권이 있는 그 건물을 나중에 3월 1일 날 지상권, 저당권이 있는데 그 다음 2번으로 지상권, 2번으로 전세권, 2번 그 다음에 저당권이 있는 토지를 매수한 사람 이 사람. 지상권, 전세권 매수. 이 사람을 제3취득자라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만약에 이 토지가 경매가 되죠. 경매가 되면 말소 기준 권리가 몇 번이에요? 말소 기준 권리가 저당권이죠. 그러면 저당권 이하는 전부가 다 소멸할 거 아니에요? 전부가 소멸하니까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매수는 전부가 다 소멸하죠. 소멸하니까 이거 없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럼 이것을 경매를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경매를 막으려면 어떻게 돼요? 피담보채권 1억을 갚아야 되는데 갑이 갚는다 안 갚는다? 갚지 않겠죠. 경매가 되는데 왜 돈을 갚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 제3취득자는요. 먼저 변제기 후에요. 변제기 돈 갚을 날짜가 지난 후 채무자 갑이죠.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말아 하더라도 피담보채권을 뭐하고 피담보채권을 변제하고 난 후에 돈 1억을 갖고 난 후에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뭘 한다? 말소 청구를 하죠. 말소. 그래서 변화권 말소를 청구하고 그 다음에 채무자에게 뭘 행사한다? 구상권을 뭘 한다? 행사한다. 이 말이죠. 행사. 알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경매가 되면 어떨까? 경매가 돼버리면 경매되면서 제3취득자가 최우선보다 더 먼저 뭐를 청구할 수 있어? 비용을 받을 수 있고 경매가 되면 자기가 매수인, 경매인이 될 수 있어. 경매인이 경락인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걸 제3취득자 아주 중요해.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저당권이 뭐가 있냐? 침해가 있죠? 저당권은 점유한다 안 한다? 저당권은 점유를 하잖아. 그래서 저당권은 뭐가 없어? 점유가 피임치에서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어 없어? 없죠. 저당권에 대한 반환 청구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침해가 있으면 물권자 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요. 만약에 손해가 있죠? 손해가 있으면 저당권 실행 전이라도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경매가 되기 전이라도. 그럼 이게 채무자죠.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시, 담보를 손상, 그 다음에 감소, 그 다음에 멸시라거나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파산 선고를 받죠. 그럼 여기서 뭐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죠. 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니까 당장 돈을 갚아라. 즉시 변제 청구를 할 수 있어. 즉시 변제 청구권 이렇게. 채무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 이건 채무자가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요, 우리가 이제 저당권 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담보 가치가 감소를 해. 저당권 설정자가 잘못해서 담보 가치가 감소하죠? 그럼 여기서 뭐를 청구할 수 있느냐? 담보물 보충 청구권. 담보물을 보충하라고 청구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말이 다르죠? 여기는 채무자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설정자라고 되어 있고. 알겠죠? 그래서 담보물 보충을 해. 그럼 여기서 오면 담보물 보충 청구권 행사하죠? 그래서 담보물 보충 청구권을 행사하면 담보물을 보충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손해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뭐냐? 계약을 해제할 수도 없고요. 여기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다 이 말이죠.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담보물 보충을 청구하죠. 그러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노노노노노노. 즉시 변제요.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 없다. 1번. 그런데 만약에 담보물 보충을 하지 않고 즉시 변제를 청구하죠. 그래서 즉시 변제를 청구하고 손해가 있죠. 그럼 별도로 손해배상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알았죠? 핫식스가 좋긴 좋은가 봐요. 정신이 아주 말똥말똥해요. 누군가가 웃었으면 나올 뻔했어요. 자요, 몇 번을 보죠? 자, 18번, 16번은요. 다음 중 민법이 인정하는 저당권의 객체가 아닌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저당권의 객체가 아닌 것.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뭐죠? 2번, 지역권. 지역권은 저당권의 객체이다, 아니다? 아니다. 지역권은요, 저당권의 객체가 아니에요. 뭐도 아니죠?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도 아니에요. 다 찍었어요. 계속 나를 피해가요. 왜 사람들은 나를 피해서 찍죠? 그거 참 신기해요. 자, 18번이요. 자, 피해담보 채권이죠, 1번. 이자도, 이러면 저당권은요, 이자는 제한 없이. 제한 없이란 말은 뭐냐면, 이런 말이에요. 이자율이 제한 없이가 아니고, 이자가 제한 없이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는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3년 계약으로 돈을 빌릴 수 있죠. 그러면 3년 동안 이자 모두 이 말이죠. 만약에 10년, 이런 거 보면 요즘 무슨 여기 있는 거 주택을 뭐라 하죠? 10년짜리 이런 주택을 뭐라 하죠, 이거? 임대주 있자로 10년짜리 이게 있죠? 이거 할 때, 그러면 상환기간이 보통요, 30년인가 그렇더라고요. 대출을 받으면요. 그럼 원금하고 이자 한꺼번에 보통 하는데 30년이면 30년 동안의 이자를 다 받을 수 있다. 이걸 제한 없이라고 그래. 어떤 사람은 1년만 돈을 빌릴 수 있겠죠? 그러면 1년 안에 이 말이죠. 30년이면 30년 안에 이 말이잖아요. 내 말 지금 이해됐죠,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2번요. 민법은 채무 불응으로 인한 손해배상, 즉 지연 이자는 원본의 이행기를 경과한 후 몇 년분? 1년분 알겠죠? 그 다음에 위약금은 등기해야죠. 등기해야 담보될 수 있고, 4번 저당권 실행비용은 등기 없이도. 그럼 두 가지죠. 저당권 실행비용하고 뭐하고 지연이자 1년분은 등기하지 않아도 되죠. 자, 5번은요. 360조 피담보 채권에 보면은 저당권자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의 제한이며 채무자나 저당권 설정자는 채권 전액을 뭐를 하랴? 변제하여야 뭐 할 수 있다?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5번요. 민법 360조 피담보 채권의 범위는 이렇게 되어 있죠. 저당권자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제한. 무슨 말이죠, 이것은요? 우리가 1년분만 이런 말 있잖아요. 그것은 제3자, 후손이 권리자의 관계이고, 채무자. 그럼 채무자는 얼마를 변제해야 돼? 전부를 변제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20번을 보면요. 그럼요, 호텔의 각 방실에 시설된 TV, 전화기, 세탁기 등은 종물이라고 할 수 없다. 종물은 줄고요. 종물은 주물의 효용을 극대화해야 돼. 종물은 뭐라고? 주물의 효용을 극대화해야 돼. 그런데 그럼요, 호텔의 효용을 극대화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TV나 세탁기는 호텔 건물하고 관계가 있어요. 사람하고 관계가 있어요. 사람. 그러니까 종물이 아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이번에는요. 건물의 중축 부분이 본래 건물에 부합되어 전혀 별개의 독립물로서 효용을 갖지 않는다면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락인은 부합된 중축 부분의 소유권을 뭘한다? 취득한다. 이런 얘기 한번 봐봐. 내가 아까 뭐라 했어요? 여기요. 만약에 부합물이다, 종물이다 그러면은 경매 목록과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경매 목록에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부합물이냐, 종물이냐가 중요해. 만약에 부합물이다, 종물이다, 내가 경락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독립성이 있냐, 없냐 이게 그래서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3번은요.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건물의 소유를 위한 줄고요. 지상권, 임차권을 뭐라 한다? 종된 권리라고 하죠. 지상권, 임차권에도 등기 없이 당연히 뭐하게 된다? 취득하게 된다. 등기 없이 당연히 뭐하게 된다? 취득하게 된다. 4번은요.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압류.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압류는 저당권자 본인이 해야 된다. OX. 아까 내가 얘기했죠. 셋 중 하나가 항상 정답이라고. 물상대위는. 압류는 누가 한다?
제3자의 압류라도 무방하다 이렇게. 5번은요.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다른 채권자가 그 보상금으로부터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그러면 만약에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죠? 그러면 아까 말했죠. 우선배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물상대위권을 행사해야 순서에 의해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단 말이죠. 물상대위권이죠. 배당 요구 종기까지 행사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행사하지 않았죠? 그럼 물상대위권이 없죠? 그럼 우선변제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다른 채권자가 그 보상금으로부터 이득을 얻었다 하더라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할 수 없다?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4번이 틀렸죠? 22번 틀린 것은요.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채권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말도 안 되죠? 저당권은 종된 권리예요. 그 담보한 채권은 주된 권리예요. 저당권은요. 채권과 분리가 되면은 저당권은 자동적으로 소멸해요. 저당권은 어떻게 된다? 자동적으로 소멸을 해요. 2번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는 한다 못한다? 못한다. 왜요? 전세권 위에 뭐가 있으니까? 저당권이 있으니까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당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요. 자, 3번은요.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어라. 압류 동그라미요. 압류가 있어야 과실에 미쳐. 압류하기 전에는 과실에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뒤는 안 봐도 돼. 우리는 저당권은 여러분 봐봐. 저당권은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러니까 저당권자는 과실을 수치를 못한단 말이죠. 저당권자가 과실을 수치하려면 뭘 해야 돼? 압류를 해야 돼. 압류. 압류. 알겠죠? 4번.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더라도 선순위 저당권은 뭐가 된다? 소멸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죠. 그러면 선순위 저당권은 뭐가 된다? 소멸한다. 왜요? 누가 경매를 청구하든지 간에 누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 선순위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 그래서 그 배당에서 우선 변제를 받게 된다. 5번은요. 저당권 설정 후에 부합한 물건과 종물에 대해서도 저당권의 효력이 뭐한다? 미친다. 저당권 설정 뭐로 불문하고? 전후를 불문하고 부합물과 종물에 뭐한다? 미친다. 이런 말이죠. 자, 24번은요.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 목적으로부터 저당권 설정 이후 수치한 과실 전부에 대해서 저당권형 말이 안 돼요. 저당권 설정 이후가 아니고 언제요? 압류 후 이래야 돼. 저당권은 뭐를 하지 않으니까 점유를 하지 않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압류 후 이래야 돼. 압류 후. 2번. 건물의 중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되어 기존 건물과 분리하여 별개의 독립물로서 효용을 갖지 못하였더라도 기존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경매 절차에서 중축 부분이 경매 목적물로 평가. 아까 말했죠? 여러분 한번 봐봐. 부합물과 종물은 경매 목적물로 평가가 됐냐 안 되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독립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고. 독립성이 있느냐 없느냐.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독립성이 없다. 그러면 저당권의 효력이 뭐한다? 미친다, 미친다? 미치고. 독립성이 있다. 그럼 미쳐, 안 미쳐? 안 미친다. 경매 목록에 있다, 없다 필요 없어요. 봐봐. 토지에 대한 저당권으로 건물까지 경매가 됐다 할지라도 건물은 경락받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토지하고 건물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이거든요.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저당권으로 건물을 경락받을 수 없고 건물에 대한 저당권으로 토지를 경락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경매 목록과 관계가 없다 이 말이죠. 뭐가 중요하다? 독립성이 있느냐 없느냐, 부합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부합물에는 무조건 저당권의 효력이 뭐한다? 미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3번요.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이 뭐죠? 주된 권리죠. 저당권의 효력은 그 전유 부분의 소유자가 나중에 대지 사용권을 취득함으로써 전유 부분과 대지권이 동일 소유자에게 소유에 속하게 되더라도
줄고 대지 사용권까지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친다. 대지 사용권 줄 것이고 종된 권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무슨 말이죠? 아파트 301호가 전유 부분이죠. 전유 부분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어디에 미친다? 종된 권리인 대지 사용권에도 미친다. 그 다음에 5번요, 4번요.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경락 후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경락인은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 지상권도 뭐 없이 등기 없이 당연히 뭐 한다? 취득한다. 그래서 경매에 의한 경우는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5번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권자 몰래 저당 목적물을 뭘 했다? 매각.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권자 몰래 저당 목적물을 매각했죠. 매매대금에 대해서 저당권의 매매대금은 물상대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만 된다? 멸, 회, 공, 멸실, 훼손, 공용 징수의 경우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만 멸, 회, 공, 멸실, 훼손, 공용 징수의 경우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만 그 외에는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않는다. 그래서 매매대금하고 차임, 매매대금과 차임은 물상대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자, 26번 한번 보셔요. 26번은요, 1번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이 지상권이죠. 봐봐. 1번 저당권이 있고 나서 지상권이에요. 그럼 누가 1번이에요? 저당권 1번이죠. 지상권 2번이죠. 그 다음에 저당권이죠. 이런 경우는 누가 경매를 청구하든지 간에 관계가 없죠. 지금 말소 기준 권리가 몇 번이에요? 1번이죠. 1번. 1번 이하의 모든 권리는 뭐가 된다? 소멸하죠. 그러면 지상권도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한다, 한다. 2번 전세권이 저당권보다 먼저, 전세권이 저당권보다 먼저, 전세권이 1번, 저당권이 2번이죠. 경매가 되죠. 그러면 저당권이 소멸하죠. 전세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런데 전세권자가 뭐를 하면 배당 요구. 그러면 전세권은 뭐가 된다? 소멸한다. 3번요. 지상권이 저당권보다 먼저, 지상권이 1번이고 저당권이 2번이죠. 그럼 경매가 되면 누구만 없어진다? 저당권만 없어지죠. 지상권은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안 없어지죠. 지상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4번하고 5번은 뭐냐? 여기 한번 봐봐. 여러분요, 우리가 여기 봐봐. 저당권 밑에 지금 뭐가 있죠? 지상권이나 임차권이, 전세권이 있죠? 저당권 밑에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뭐라고 한다? 제3취득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4번하고 5번은 제3취득자를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죠? 제3취득자? 그래서 그럼 지금 뭐라고 나와요? 전세권이 저당권보다 후에 설정됐다. 그러면 제3취득자다 이 말이죠. 전세권이 저당권 1번이고 전세권이 2번이니까 전세권자가 목적물에 유익비를 지출했다면 유익비 여기 봐봐. 제3취득자 비용 경매가 되면 제일 먼저 비용 받을 수 있어 없어? 있다 이 말이야. 있다. 그래서 유익비를 지출했다면 전세권자는 저당 목적물에 매각되면서 그 비용을 우선하여 상환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알겠죠? 5번 지상권이 저당권보다 후에 그러면 저당권이 1번 지상권이 2번이죠. 또 마찬가지예요. 뭐가 있다? 제3취득자다. 저당권자에게 그 토지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여기 변제기 후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비담보 채권을 변제하고 등기의 말소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제3취득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말을 잘 봐요. 그러면 나머지는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법정의 사건 다 봤어. 다 봤으니까 어디를 보시냐? 나머지는 우리가 언제 봤냐면요. 그 법정의 사건을 다 봤단 말이죠. 34번을 보셔요. 34번 봤어요? 자, 34번. 나머지 가운데 있는 것은 일괄경매하고요. 법정의 사건이에요. 알겠죠? 문제 다 봤단 말이죠. 34번. 갑이 그 부동산의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다음에 그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등까지 하였다. 병이 담보채권을 변제한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럼 봐봐. 갑이 그 부동산의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하고 부동산을 또 병에게 매도했네. 그럼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 병 동그라미 병을 뭐라고 한다? 제3취득자라고 그래.
병을 제3취득자. 알겠죠? 그러면 제3취득자인데 지금 봐봐. 그런데 제3취득자 병이요. 피담보 채권을 변제했네. 여기 봐봐. 지금 병이 채권을 변제했네. 변제하면 저당권 등기 말소 청구하고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있다. 한번 봐요. 1번. 병이 피담보 채무를 인수했다. 인수. 병은 채권자 을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의 지위로 변경되므로 제3취득자의 변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이 인수라고 하는 것이 어떤 말인가 참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인수가 뭐냐 이 말이죠. 인수가 여기 을이 있는데요. 이 집을 내가 샀다 이 말이지. 저당권을. 여기 5억짜리인데요. 이 1억짜리고 내가 4억 원에 샀다 이 말이죠. 4억 원에. 그럼 내가 1억 원을 내가 끌어안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게 은행이잖아. 은행 채권자잖아요. 채권자. 그러면 여기 이 병은 내가 1억을 내가 끌어안았다 그러면 두 사람 사이에서 이행인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은행은 원칙적으로요. 병한테 돈을 갚으라고 말을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중개 부동산 하신 분들이요. 이런 경우 어떻게 돼? 이런 경우. 그냥 은행한테 묻지도 않고요. 둘이 계약해가지고 내가 책임질게 이래요? 그런 것 없어. 둘이만 얘기하면 그걸 이행인수라고 그래. 어떻게 해요? 갑하고 병이 어디로 가? 은행 가죠? 은행 가가지고 은행 직원한테 뭐를 해?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돈 빌린 거 1억 내가 책임 들려갔는데 괜찮아요? 물어보죠. 그러면 얘가 뭐라고 그래요? 안 되겠는데요? 왜요? 너는 신용이 나쁘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죠. 왜요? 전번 사람은 신용도 좋고 그래가지고 이자율이 2%였는데 너는 신용이 안 좋으니까 2.3% 받아야 되겠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럼 해줘 안 해줘? 안 해주죠 당연히요. 그 다음에 또 옛날에요 고정금리로 해가지고 하도 돈이 안 풀리니까요 고정금리로 해서 1%로 해가지고 대출해줬단 말이죠. 갑한테요. 근데 지금은요 고정금리에서 유동으로 바뀌어가지고 변동금리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 남은 데를 다 지금 3% 받고 있는데 내가 계속 짱구예요 1% 받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뭐라고 한다 이 사람이요? 안 되는데요. 1억 갚아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갚고 다시 빌려라 이 말 아니에요. 몇 프로로? 3%로. 그러니까 두 사람이 약속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말이 피담보 채무로 인수했단 말이 지금 이게요 을에 지금 승낙이 있다는 말인지 없다는 말인지 이게 알 수가 있어 없어? 없죠? 아무 말이 없으면 뭐로 본다? 판례가 이행인수로 봐요. 이행인수. 채무인수로 보는 것이 아니고 무슨 인수로 봐? 이행인수로 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누구의 승낙이 있어야 된다? 을의 승낙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번엔요 갑과 을 사이의 매매 대금에서 피담보 채권을 공제한 장말을 현실로 수수했다면 언제나 피담보 채무를 인수한 채무자로 본다? 그렇잖아요. 언제나가 아니에요. 이걸 뭐로 볼 수도 있어? 이행인수로 볼 수도 있어 없어? 있고. 봐봐. 채무 이 문제는 우리 시험에 나오기는 좀 힘든데 채무인수란 말하고 이행인수란 말하고는 전혀 다른 말이에요. 채무를 인수하면 어떻게 되냐? 채무자가 갑에서 병으로 바뀐다는 말이고 이행인수라고 하는 말은 여전히 갑이 채무자고 병이 갑하고 계약으로 내가 대신 갚아줄게 이 말이에요. 이행인수는. 그러니까 이행인수는 은행이 병한테 돈 갚으란 말 못해요. 그런데 채무인수로 봐버리면 갑은 날아가고 병만 채무자가 돼요. 그러니까 은행이 병한테 돈을 갚으라고 그걸 채무를 인수했다고 그래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인수했다고 해서 언제나 이것을 채무인수로 볼 수가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죠. 뒤에서는요 병은 을에게 소유권에 기하여 피담보 채권의 소멸을 이유로 근저권 등기에 말소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만약에 돈을 갚죠. 돈을 갚으면 말소를 당연히 왜? 제3취득자니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늘 갑은 그 부동산 말소 등기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이므로 근저권 설정 등기 말소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도 있다. 그래서 갑도 청구해. 갑은 누구다? 갑은 채권적 청구권이고 그 다음에 디귿이죠. 디귿병은 소유자죠. 말소 청구는 물권적 청구권이고요. 그 다음에 갑이 지금 병한테 팔아먹었죠. 그러니까 갑은 지금 현재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4번은 니을은 3번은요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물권적 청구권.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지금 아마 정답이 지금 니은을 봤어요. 니은. 이러면 정답이 몇 번으로 되어 있죠? 4번이요? 4번 그러면 기억도 지금 맞는 걸로 기억.
디귿, 니을이요? 디귿, 니을이 맞는데 기억도 지금 맞는 것으로 봤다고 하는 것은, 맞는 것으로 봤다 그 말은 여기 지금 보면 채무 인수를 무슨 인수로 봤다는 거예요? 이행 인수로 봤다 이 말인데 지금 한번 봐볼까요? 해설이요. 저당 부동산의 제3채익자가 피담보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여기는 채무를 여기요? 죄송해요. 여기는 지금 아예 그냥 이 병이 채무로 인수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인수했으면 이 사람은 날아가고 누구만 채무자가 돼요? 병만 채무자가 돼버리죠. 알겠죠? 인수했다고 돼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니은 있죠? 니은은 안 돼요. 니은은 채무 인수가 될 수도 있고, 아까 말했죠? 내가 뭐가 될 수도 있고, 이행 인수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기억은 병이 피담보 채무를 인수한 경우 이렇게 됐죠? 인수했다 이렇게 됐으니까 그냥 이것을요 채무 인수로 봐버리면은 병은 제3취득자가 아니고 뭐가 돼요? 채무자가 된다. 채무자가. 알겠죠? 그렇게 보면요 기억 디귿 니을이네요. 사실 이것은요 기억하고 니에서 우리가 이제 근저당권이 있잖아요. 근저당권에 가서 보면 이 두 사람 사이요 아무 말 없이 이 두 사람 사이에 이 병이요 갑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두 사람 간에 합의하잖아요. 판례가 그것은 다 이행인수로 봐요. 2번처럼 니은 다 이행인수로 봐. 근데 여기는 그냥 아예 그냥 채무를 인수했다 이렇게 딱 말을 끊으니까요 그냥 채무 인수로 보고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그런 말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드물고요. 어떻게 한다? 그냥 갑하고 병하고 둘이요 내가 그걸 책임질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피담보 채권은요 이런 경우는 채무 인수로 본다 이행인수로 본다. 이행인수로 본다. 반드시요 은행의 동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기억하고 디귿하고 니을로 봐주세요. 왜냐하면 기억이 지금 채무로 인수한 경우 그랬으니까 인수했다 이렇게 봐버린다 이런 말이죠. 자 하나만 더 해요. 36건요. 여러분 저 맨 끝에 봐봐. 저당권의 침해죠. 자 보면 1번 저당권자가 담보물 보충청권을 행사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권이나 즉시면제청권을 행사할 수 없다. 여기 한번 봐봐.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죠? 담보물 보충을 청구하죠. 즉시면제 청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왜? 담보물을 보충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담보물을 보충했다. 퍼펙트하다, 완전하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부족한 걸 다 채웠다. 2번 저당권 설정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줄고요. 책임 없는 사유 그러면 안 돼. 현저히 감소가 됐죠? 담보물을 보충을 요구할 권리 그런 건 없어요. 반드시 뭐냐? 저당권 설정자 줄고 책임 있느냐, 없느냐, 있는. 그 다음에 현저히 감소. 그랬을 때 두 번째 줄 담보물 보충을 요구해. 알겠죠? 그때만 담보물 보충을 요구한다. 3번은요. 담보물을 침해한 경우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 손해액의 확정이 어려우므로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여 담보권을 실행할 때 비로소 담보권자에게 손해입니다.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줄고 3번 담보물을 침해. 그러면요 두 번째 줄이요 담보권은 가운데 담보권을 실행할 때 틀려서 거기 줄고 실행할 때가 아니고 여기 봐봐. 여기 내가 지금 말해서 손해가 있죠. 그럼 언제? 저당권은 뭐하기 전이라도 실행하기 전이라도. 지금 내가 손해가 발생했는데 지금 손해를 청구해야지. 저당권을 실행한단 말은 경매다 이 말이죠. 경매가 언제 될지 알고 그때 손해배상을 청구해요. 지금 당장 손해를 입었는데.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해야 돼요? 저당권 실행 전이라도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다. 저당권 담보권을 실행할 때 일이 돼 있죠. 두 번째 줄 가운데 담보권을 실행하기 전이라도 알겠죠?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다. 4번은요 제3자가 담보물을 뭘한다? 침해하죠. 저당권자는 물권적 청구권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 외에 담보물을 뭐 할 수 있다? 보충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제3자가 담보물을 침해하잖아요. 제3자가. 여러분요 두 번째 줄 봐봐. 담보물 보충 청구권은 언제만 하냐? 2번처럼 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담보 가치가 감소했을 때 담보물 보충을 해. 제3자가 침해할 때 하는 게 아니라고. 알겠죠? 그럼 여기 봐봐. 여기 아니 말을 보라고. 여기 보면 설정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감소했을 때 담보물 보충. 제3자가 침해한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5번 채무자나 제3자가 담보를 손상 또는 멸실시키죠. 그러면 근저당권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 근거로 즉시면제 그렇지 않죠.
채무자나 제3자가 아니고 누가? 채무자가. 여기.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해야지. 채무자가. 제3자 빼야지. 알겠죠? 이것은 뭐 문제를요, 뭐 억지로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는 절대로 나오지 않아. 그냥 우리는요, 나오지 않아. 알겠죠? 그렇게 합니다. 그럼 잠깐 쉬었다가요, 어디로 보냐면 38번부터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